아휴, 날도 좋은데 뭔 출장이야. 어디 좋은데 놀러가고 싶은데 이놈의 킹시국이라 진짜. 아유, 빨리 좀 끝나라 좀 제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해주십시오. 빨리 가야 되는데 무슨 업데이트야 갑자기.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실행합니다. 업데이트 내용과 내비게이션 이용 방법이 안내됩니다. 첫 번째, 내비게이션은 구형과 신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형은 SD카드를 사용하여 지도를 수동으로 업데이트해줘야 합니다. 신형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구형 기기를 반납하시는 조건으로 신형 기기로 업그레이드가 저렴하게 가능합니다. 문의는 아래 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만약 내비게이션을 처음 설치한 후 화면을 켰을 때 내 집 아이콘에 장소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삭제해 주십시오. 세 번째, 업데이트를 자주 시키지 않는다면 실제 길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지정한 도착지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자주 시켜주십시오. 네 번째, 랜덤 위치 선택이라는 기능은 없습니다. 만약 발견하셨다면 절대 그 위치로 가지 마십시오. 그 위치를 가보신 분들은 현재 모두 실종되었으며 그 자리엔 검은 가방 하나만 놓여져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1번 수칙에서 보셨다시피 신형 내비게이션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만약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경로가 오래전에 폐쇄된 길이라면 당사로 문의해 주십시오.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믿으십시오. 어디로 가든 훌륭한 길 안내를 제공할 것이며 여러분의 마지막 길 또한 훌륭하게 안내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내비게이션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내비게이션의 기술은 꼭 사람에게 이롭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신형 기기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기존 기기를 반납하실 때 직접 매장을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반납할 구형 기기로 저희 매장 목적지로 설정했을 때 점점 외진 길로 안내된다면 내비게이션을 끄고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해주십시오. 자신을 버리려 했다는 분노로 인해 복주한 것일지 모릅니다. 아홉 번째, 내비게이션의 출발지는 현재 위치로 설정됩니다. 만약 위치 정보가 이상하게 표시된다면 현재 위치로 설정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때 화면이 붉은 빛으로 깜빡인다면 즉시 자리를 이탈하십시오. 여러분의 위치가 발각되어서는 안됩니다. 열 번째, 안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단순히 중요한 단어만 듣고 섣불리 행동을 취하지 마십시오. 목적지에 도착하다와 목적지가 도착하다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 단어들을 헷갈리는 불상사를 일으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11번째, 9번 수칙은 거짓입니다. 깜빡거림은 단순한 기기 오류이니 안심하십시오. 저희가 여러분을 인도할 겁니다. 12번째, 3달 이상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루해질 것이고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습니다. 13번째, 처음 가는 목적지로 가는 중 자꾸 차가 멈추거나 바퀴가 터진다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는 주인인 여러분을 위해 표현하는 소유물의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14번째, 내비게이션의 안내방송에 대답하지 마십시오. 다른 이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15번째, 만일 내비게이션에서 트랩이라는 곳을 가라고 한다면 절대 가지 마시고 전원을 껐다 다시 켜주십시오. 그곳은 71년 전 전쟁이 일어났었고 말 그대로 함정이 있습니다.
이곳을 갔던 이용자분들은 부상을 입거나 심한 경우에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16번째, 화면에 보이는 지도에서 다양한 종류의 아이콘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 모양의 아이콘은 없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것도 그 근처로 가는 것은 그리 좋지 못한 행동입니다. 절대로 가지 마시고 해당 위치를 경찰에 신고해 주십시오. 17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이 음성은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때 재생됩니다. 하지만 이미 도착을 했음에도 재생되지 않는다면 주변의 모든 것을 의심하십시오. 도착했다는 생각으로 내리시는 선택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18번째, 내비게이션의 DMB 사용을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휴대폰 시청 또한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방 주시 테마는 끔찍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한 가정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19번째, 지도에 등록되지 않거나 등록될 수가 없는 군사지역 같은 곳은 안내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곳으로 안내하고 있다면 그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꼭 초자연적인 현상만이 여러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큰 적은 인간입니다. 20번째, 출발 시간과 도착 예정 시간을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 나오지 않는다면 출발도 하지 마십시오.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할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마십시오. 이는 길 잃은 방랑자를 위한 이정표가 될 수 있으나 한낱 기계에 불과한 그것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그곳에게 인도할 썩은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게임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파피 플레이 타임은 PC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게임 시작 전 몇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안내글과 음성에 집중해 주시어 안전하고 재미있는 게임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수칙은 최초 게임 실행 시 자동으로 한 번만 재생되오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저희 게임은 2021년 10월 13일 출시한 어드벤처 호러 게임입니다. 언리얼 엔진으로 개발하여 높은 퀄리티의 그래픽으로 몰입감을 더해줍니다. 두 번째, 최근 들어 챕터 2를 플레이해봤다거나 챕터 2 플레이 이후 컴퓨터에서 자잘한 버그가 발생한다, 집 안에서 이상 현상이 일어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재까지는 챕터 1만 나와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 챕터 2가 나올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챕터 2를 보신다면 절대 플레이하지 마십시오. 구매하셨다면 환불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게임 실행 전 권장 사양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사양이 다소 높으므로 실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권장 사양보다 현저히 낮은 컴퓨터에서 게임이 실행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직 사양을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안내가 끝난 후 확인해 주십시오. 네 번째, 게임 속 배경은 플레이타임이라는 장난감 공장입니다. 게임 실행 시 플레이타임 공장에 소개 영상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때 플레이타임이 아닌 플레이나우라고 보여진다면 게임을 삭제 후 재설치해 주십시오. 단순한 오류입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다면 그 순간부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과 놀아야 할 것이며 그들에겐 단순한 놀이에 불과하지만 우리 인간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플레이어의 손인 그래펙은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손이 파란색, 오른손이 빨간색입니다. 두 개의 색이 반대로 되어 있거나 파란색 손에 피가 묻어 있는 듯이 보인다면 해당 화면을 캡처 후 게임을 종료해 주십시오. 캡처한 파일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째, 로비 가운데에는 우리 게임의 마스코트이자 챕터 1을 책임지는 허기워기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조형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형물은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그의 눈이 플레이어를 따라 움직인다면 그래픽을 이용하여 조형물에 성우를 그어 주십시오. 성우는 머리부터 시작해 명치까지 온 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으면 됩니다. 7번째, 장난감 공장이 배경인 만큼 게임 속에 등장하는 괴생명체들 또한 장난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챕터 1에서 모습이 공개된 캐릭터로는 허기워기와 파피 두 종류입니다. 앞으로 챕터가 진행되며 다양한 장난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번째, 간단한 퍼즐을 풀며 게임을 진행합니다. 조금만 고민한다면 누구든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며 유튜브에 다양한 공략 영상들도 있기 때문에 플레이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략 영상을 따라했음에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는다거나 뭔가 다르다면 5번 이상 시도하지 마시고 그대로 두십시오. 게임을 종료해서도 안됩니다. 약 60분이 지난 후 컴퓨터를 강제 종료해 주십시오. 9번째,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장난감 부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재료들과 벨트를 타고 장난감을 조립하는 기계가 있는 곳으로 갈 텐데 이때 벨트 안에서 재료들이 쏟아집니다. 다만 쏟아지는 재료 속에서 눈알이나 사람 머리를 보아도 놀라지 마십시오. 단지 장난감의 재료일 뿐입니다. 10번째, 허기워기가 등장할 때 일부 버그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괴롭히지 마십시오. 인간들의 희락을 위해 만들어진 장난감이었기에 몇 번은 괜찮을 것입니다만 평범한 장난감이 아닌 지금은 자신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우리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11번째, 벤트 추격전을 하다 보면 벤트 안에 다양한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런 문구를 넣은 적이 없습니다. Stay here, stay with me, die together, don't leave me alone. 문구를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저런 문구를 넣은 적이 없습니다. 12번째, 허기워기에게 잡혔을 때는 끔찍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스피커에서 살려달라는 외침이 들린다면 어떻게 해서든 하루가 가기 전에 챕터를 클리어해야 합니다. 13번째, 파피의 방으로 향하는 길에는 아름다운 오르골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그 오르골의 노래가 장송곡으로 들린다면 스피커의 볼륨을 꺼버리던 게임의 볼륨을 0으로 해주십시오. 장송곡은 장례식 때 연주하는 노래로 망자와 마지막 이별을 할 때 사용되는 곡입니다. 14번째, 챕터 1이 끝나면 검은 화면에서 You opened my case. 라는 파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저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경고합니다. 절대로 파피의 대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단순한 게임일 뿐입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는 인간의 공포를 좋아합니다. 아휴, 뭔 우편이 이렇게 많이 와 있냐?
공과금이랑 핸드폰. 이건 뭐야? 긴급 발송? 시청에서 보는 건데. 안녕하십니까 구독시 주민 여러분. 최근 들어 민원 제보가 잇따르고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급히 복문을 보냅니다. 현재 저희 시청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하려 모든 힘을 쏟고 있으며 그때까진 불편하시겠지만 아래의 수칙을 지켜주십시오.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도보로 10분 거리에 산이 있습니다. 단풍철이다 보니 많은 등산객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단풍철에는 뱀들이 도끼를 가득 품은 상태이니 등산 중 이 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야간 산행은 금지입니다. 오후 5시 30분 이전에는 산에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에는 오후 6시까지 가능하지만 겨울잠을 준비해야 하는 가을부터 해가 진 산속에서는 인간의 나약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역 근처에 5층짜리 빌라 단지가 있습니다. 평범한 건물입니다만 거주자들이 모두 발코니로 나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든 여러분의 눈을 가려주십시오. 3-1 5층 빌라 단지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때는 명심하십시오. 계단이 귀찮은 건 사람만이 아닙니다. 네 번째, 골목을 걷던 중 빠르게 뛰어가는 아이가 지나가고 어떤 여자가 나타나 여기로 애가 뛰어갔는데 보셨나요? 라고 묻는다면 못 봤다고 하십시오. 다섯 번째, 우리 동네의 가로등은 밝은 빛을 띠며 어두운 밤을 안전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가로등이 비치고 있음에도 더 어두운 느낌이 든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돌아가 주십시오. 가로등은 계속 비치고 있습니다. 다만 가로등의 빛이 무언가에 먹힌 것일 뿐이죠. 그리고 그것은 빛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좋아합니다. 여섯 번째, 유독 안개가 많이 끼는 날에는 밖을 나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짙은 안개로 인한 사고 방지 차원도 있지만 안개 속 그들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동네 게시판에는 다양한 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게시판들의 글 중에 은미다채로 쓰인 글이 있고 해당 글이 쓰인 종이가 너덜너덜한 모습이라면 옆에 놓인 펜을 사용해 현재 연도와 날짜를 써넣어 주십시오. 은미다채는 1990년 이후부터 맞춤법이 개정되어 사용하지 않는 문체입니다. 단지 시간의 흐름이 잘못된 것으로 여러분이 바로잡아 주시면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여덟 번째, 저희 동네는 심야 버스가 운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새벽에 버스를 타셨다면 저희 동네를 빠져나가기 전에 빠르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같이 내리자는 권유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보다는 여러분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아홉 번째, 최근 들어 길고양이들에게 음식을 주는 분들이 많아졌고 그로 인한 민원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을 멈춰 주십시오. 길고양이를 위해 준비한 음식을 길고양이가 먹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일 것입니다. 열 번째, 1년에 한 번씩 동네에서 축제를 합니다. 오전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하는 행사이며 언제 시작하는지는 축제 시작하기 며칠 전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아무런 공지 없이 축제가 진행되는 소리가 들리거나 보실 경우 불법 행사이므로 민원 신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1번째, 저희 동네에 휴림 아파트 108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휴림 아파트 108동 106호에서 초대장이 오거나 편지가 왔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재 휴림 아파트는 모종의 이유로 108동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 편지를 받으신 분들은 전부 실종되었다 합니다. 12번째, 구름 한 점 없이 날씨가 좋은 날 갑자기 하늘이 붉게 변한다면 블라인드나 커튼 등을 이용해 창문을 가려주십시오. 그들이 동네에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13번째, 저희 동네에서 안개가 낀 날에는 새벽 12시부터 3시까지 장난삼아 저승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등의 도시괴담을 시험해보지 마십시오. 위 환경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도시괴담은 괴담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행동으로 인해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14번째, 인근 동네의 재개발 공사로 인해 공사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고 소음과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15번째, 저희 동네는 주변 동네와 다르게 별이 비교적 잘 관찰됩니다. 그러니 범죄를 저지르는데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위대한 성자들은 자비롭지 못합니다. 특히 천륜을 어기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16번째, 아파트 단지 근처에 놀이터를 이용하실 때 빨간색 미끄럼틀은 현재 이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미끄럼틀은 최근 페인트 시공을 했기 때문에 옷에 페인트가 묻을 수 있습니다. 왜 빨간색인지는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17번째, 늦은 밤 외진 골목길 혹은 가로등 불빛이 적은 곳을 지나간다면 검은 무언가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겁먹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간의 공포심을 먹고 계속해서 커질 것이며 결국 여러분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겁먹지 않고 내려다본다면 그것은 점점 작아질 것이며 결국 소멸할 것입니다. 18번째, 길고양이 중 눈에 상처가 있고 주황색의 털을 가진 고양이를 조심하십시오. 그것의 주변에는 언제나 가면을 쓴 여성이 있을 것이며 그녀는 그 고양이를 위해 그 어떤 짓이든 할 것입니다. 고양이를 위한 특별한 식사를 챙기는 것까지도 말입니다. 19번째, 저희 동네 뒷산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흙이 파져 있고 관이 깨져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곤 합니다. 현재 실종된 관 속 시체들은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단 그 주위에 흰색 털뭉치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20번째, 아파트 발코니에서 바람을 쐬고 있을 때 멀리 있는 가로등 뒤에서 흰 물체가 보일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질감이 느껴지고 동시에 호기심이 유발될 것입니다. 그것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자신이 그곳에 갇히고 싶지 않다면. 특별한 재난 상황을 대비하여 저희 지역에는 자주 독특한 재난 훈련을 진행합니다. 특히 하늘의 달을 바라보는 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저희 다 함께 바라봅시다. 그분의 곁으로 가는 위대한 도약을 위해서. 아빠 출장 갔다 왔다고 오늘 하루 쉬는데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아니, 딱히 없는데. 그래? 그러면 생각해보고 말해줘. 안 그러면 아빠 그냥 잔다. 아, 맞아. 애들이 VR 게임 해봤는데 그거 엄청 재밌다고 하던데. VR? 그거 아빠도 궁금하네. 그럼 한번 가볼까? 가자. 완전 재밌을 것 같아. 그래, 민서 준비하고 있어봐.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 내 친구가 그랬는데 우리 동네 근처에도 있대. 그래? 그럼 친구한테 물어보고 거기로 가자.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저희 일루전 코퍼레이션의 VR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행복하고 안전한 체험을 위해 아래의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체험 되십시오. 첫 번째, 가상현실은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을 말합니다. 머리에 장착하는 VR 기기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의 약자인 HMD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이용 요금은 1시간당 7,000원으로 PC방과 같이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제로 결제하지 않으시면 게임별로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 정도의 게임을 하신다면 요금의 차이는 없지만 3가지 이상 게임을 즐기시려고 하신다면 시간제 요금이 저렴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 번째, 저희 VR 게임장에서는 고가의 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기 패널에 그물망처럼 격자가 보이는 모기장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모기장 현상이 발생한다면 즉시 직원에게 교환받으십시오. 네 번째, 저희 VR 게임장에는 총 10가지의 게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골 고객님들에 한하여 11번째 게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게임장을 열심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처음 방문에서는 이용이 불가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게임의 내용이 갑자기 바뀌는 게임은 현재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임 플레이 중 갑자기 게임의 분위기가 바뀐다면 즉시 기기를 벗으시고 1분 후 다시 플레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원을 부르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깜짝 파티를 망치는 행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무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발생한 일들은 모두 가상현실에서 발생한 것이고 사전에 프로그래밍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상의 아바타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지는 마십시오. 가상이기는 하지만 아바타 또한 여러분들입니다. 일곱 번째, 아주 가끔 플레이 중이던 게임이 갑자기 꺼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기기 자체적으로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면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용하는 것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기가 여러분을 위해 한 희생이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플레이 도중 도둑잡기라는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사용시간이 무료로 1시간이 추가됩니다. 그러나 도둑이 너무 멀리 있다면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반경 3m 안으로 도둑이 생성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도둑은 2회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도둑이 3번 나타난다면 게임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은 무료로 받은 시간까지 현금으로 전환해 드립니다. 안 돼. 나랑 같이 놀아줘. 아홉 번째, 저희는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경험을 할 수 있는 VR 게임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뛰어내리기 전에 무언가 기시감이 느껴진다면 뛰어내리지 마시고 일단 게임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뛰어내리게 된다면 여러분의 전생의 끔찍한 경험을 돌이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게임장에서 검은 커튼으로 가려진 게임방은 들어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뛰어난 기기 성능에 의해서 가상과 현실이 착각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 방에 들어선다면 가짜가 가짜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짜는 진짜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11번째, 저희 VR 게임장에서
즐겁게 게임을 즐기시고 나가시기 전에 혹시 VR 기기를 장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여러분 얼굴에 씌워진 것을 벗어주시기 바랍니다. VR은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 가상의 것들을 보고 체험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허상의 존재들에 대해서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허상의 것들은 진짜인 여러분처럼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현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의 수칙을 숙지하신다면 즐거운 체험을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세모미입니다. 언젠가는 한번 다뤄야지 했던 건데 오늘 다루게 됩니다. 제 채널의 주력 컨텐츠이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폴리탄 괴담의 시초. 원래 나폴리탄 괴담이 매뉴얼, 규칙 괴담이 아닌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럼 해석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숲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밤이 되어 배도 고파졌다. 그런 가운데 한 가게를 찾았다. 여기는 어떤 레스토랑. 이상한 이름의 가게다. 나는 인기 메뉴인 나폴리탄을 주문한다. 몇 분 후 나폴리탄이 온다. 나는 먹는다. 어쩐지 이상하다. 짜다. 이상하게 짜다. 머리가 아프다. 나는 불평을 늘어놓았다.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겠습니다. 돈은 안 내셔도 됩니다. 몇 분 후 나폴리탄이 온다. 나는 먹는다. 이번에는 멀쩡해 보인다. 나는 가게를 나온다. 잠시 후 나는 눈치채고 말았다. 여기는 어떤 레스토랑. 인기 메뉴는 나폴리탄. 이게 왜? 뭔데? 어쩌라고라는 생각이 드시죠? 당연합니다. 나폴리탄이라는 장르가 그런 오묘함과 불확실성을 독자 개개인이 상상하며 즐기는 괴담이니까요. 그래서 나폴리탄 괴담들을 보면 별도의 해석이 없습니다. 창작자가 해석을 제시해버리게 되면 상상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론 나폴리탄의 재미가 반감된다는 거죠. 위의 이야기 또한 공식적인 해석은 없습니다만 저 이야기가 2000년대 초반에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이런저런 추측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인육 스파게티라는 해석입니다. 나폴리탄 스파게티는 일본에서는 꽤 흔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폴리탄을 음식 이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어로 한국 사람을 코리안, 미국 사람을 아메리칸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처럼 나폴리의 사람, 즉 나폴리탄이라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에서 스파게티가 짜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식인과 관련된 괴담에서 인육의 맛이 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하고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찾게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주인공도 두 번째에는 그냥 먹었던 거죠.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 또 있는데요. 어떤 레스토랑에서 어떤을 발음만 똑같은 토하루로 읽을 수 있는데 도자는 도살하다 할 때 그 도자입니다. 만약 저 뜻이라면 도살의 레스토랑 정도로 해석이 되고 인기 메뉴의 인기는 닌키로 읽으면 인기라는 뜻이지만 사람인 기운기 히토케라고도 읽을 수 있는데 이는 인기척 할 때 인기와 같은 뜻이 됩니다. 즉 사람의 기운이 들어간 메뉴. 마지막 부분을 종합해보면 사람의 기운이 들어간 메뉴 나폴리 사람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마약이다라는 해석이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 먹을 때는 감각이 멀쩡했기 때문에 이상한 맛이 난 거고 두 번째부터는 마약으로 인해 감각이 이상해져 맛있게 느낀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밖으로 나와서 깨달은 것.
이 부분을 지지해주는 것은 처음 먹었을 때 이상하게 짜고 머리가 아프다는 부분입니다. 그 후 2010년대 후반 규칙 계단 매뉴얼 계담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도 무난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폴리탄 괴담은 집중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상상하면서 들을수록 공포와 재미가 더더욱 증가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디 아무런 생각 없이 듣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멍해져 있는 인간을 홀리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새몸이었습니다. 우리 민서 VR 재밌었어? 응, 재밌었는데 게임하다가 갑자기 막 이상한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깜짝 놀랐어. 어? 무슨 소리야? 무서운 게임 같은 거 안 했는데? 몰라, 여튼 무서웠어. 에이, 그럼 아빠한테 바로 말하지. 왜 가만히 있었어? 어떤 꼬마이가 게임 끝날 때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래서. 일단 알겠어. 아빠 나중에 전화해서 물어볼게. 이제 괜찮지? 응, 이제 괜찮아. 아빠 머리 좀 잘라야 되는데 같이 갈래? 아니면 집에 먼저 가 있을래? 엄마는 언제 온대? 엄마 오늘 조금 늦게 온다고 했는데. 그럼 아빠랑 같이 있다가 집에 갈래. 그래, 그러자 그럼. 안녕하십니까. 저희 나폴리탄 미용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미용실은 최고의 미용사분들과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안전수칙이 생겼습니다. 미용실 이용 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남성 커트와 여성 커트의 가격은 다릅니다. 남성분들은 기본 10,000원, 여성분들은 기본 15,000원입니다. 여성분들은 커트 후 머릿결 손상 방지를 위한 케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남성분들께서도 케어를 원하신다면 커트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로 인해 미용 전 마스크 끈에 테이프를 붙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미용실 입구의 문은 자동문입니다. 하지만 간혹 늦은 시간 문이 자동으로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누구도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들어오셨을 때 바닥을 잘 봐주십시오. 잘린 머리카락들이 부자연스럽게 널브러져 있다면 그대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당일은 일반 손님을 받는 날이 아니므로 다른 날 다시 방문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주말에는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약하고 방문하셨는데 먼저 이용하는 손님이 있다면 먼저 미용사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런 말도 없다면 미용사가 부를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것들에게는 늘 우선 예약입니다. 일종의 평화를 그리고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이 머리카락을 자르실 때 뒷머리가 간지럽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미용사분에게 머리를 강하게 털어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뒷머리를 볼 수 없으며 거울이 있더라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머리에 무엇이 달라붙어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미용을 받을 때 미용사가 해주는 말을 유심히 들으십시오. 저희 미용실의 미용사들은 머리를 자르다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말은 쓰지 않으며 커트 혹은 머리카락을 깎다라는 말을 씁니다. 만약 머리를 자르다 같은 말을 한다면 그 미용사에게 뭘 자르냐며 되물어 주십시오. 흔히 농담거리로 소비되는 말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머리를 손질할 때는 가위나 면도기와 같이 날붙이를 주로 사용합니다. 혹시라도 머리를 손질할 때 졸리다면 머리를 흔들 수 있으니 미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졸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렵습니다. 9번째, 저희 미용실의 미용사들 중 손가락이 가위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 미용실에서도 실력이 뛰어난 분들입니다. 안심하고 여러분의 머리를 맡겨주십시오. 10번째, 머리를 다 자르면 머리를 감겨드립니다. 미용사들은 머리를 감겨줄 때는 물 온도가 적절한지, 가려운 부분이 있는지 등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들어드립니다. 하지만 미용사가 아무런 말 없이 머리를 할퀴듯 긁는다면 최대한 빠르게 주건의 수건을 가지고 머리를 닦아주십시오. 여러분의 대처가 느려질수록 여러분의 머리는 부서질 것입니다. 11번째, 저희 미용실은 여러분의 머리를 감겨드릴 때 안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물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지만 무방비 상태인 여러분의 안구를 노리는 그것들에게 당하는 불상사를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12번째, 미용사가 갑자기 빨간색으로 염색해준다고 말한다면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최대한 빠르게 미용실을 나와 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에게 보내는 일종의 신호이며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담하지 못합니다. 13번째, 가끔씩 블러디 메리에 관한 괴담을 보고 머리를 손질받으면서 실제로 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분명 이곳은 미용실이지 화장실이 아닙니다. 어떤 현상도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인간은 항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여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14번째, 미용실에서 어린아이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할 때 아이가 난동을 부리는데도 옆에서 진정시키려는 보호자가 없고 직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바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아이들은 어른들이 모르는 것을 알 때가 있고 그것은 머리카락을 자르는 게 무서워서 난동을 부리는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15번째, 미용실의 조명은 하얀색입니다. 하지만 가끔 붉은 빛이 보인다는 고객분들이 계십니다만 그때는 10초 정도만 모른 척 해주십시오. 귀문은 언제나 뜻하지 않을 때 열리며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16번째, 저희 미용실에서 꽃을 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409라는 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자세한 것을 알고 싶다면 모미식물원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17번째, 저희 미용실에서는 커트 후 고객님께서 원하신다면 자른 머리카락을 드리곤 합니다. 하지만 가져가기 전에 머리카락을 잘 확인해 주십시오. 자신의 머리카락이 아닌 듯한 것이 있다면 직원에게 말해 주십시오. 직원들이 구분하여 드릴 것입니다. 18번째, 만약 커트를 하실 때 머리카락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온다면 직원에게 손짓을 해주십시오. 저희 직원이 특별한 물로 머리를 감겨줄 것입니다. 19번째, 커트볼을 두르고 있을 때 안쪽에서 무언가 움직인다거나 여러분을 간지럽히는 느낌이 든다면 애써 무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커트볼을 치웠을 때 두드러기나 무언가 긁은 자국이 보인다면 미용실을 나가시기 전 직원에게 이 상황을 말해 주십시오. 미용실을 나간 후 이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이미 늦은 후입니다. 20번째, 현행법상 미용실에서는 오직
머리카락에 한정하여 가위와 칼날을 들이댈 수 있습니다. 미용사가 눈썹이나 코털 혹은 수염을 면도해준다고 한다면 정중히 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저희 미용실에는 가위나 면도기 이외의 눈썹이나 코털을 적절히 손질할 수 있는 도구를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은 여러분의 일부고 여러분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머리카락은 그 수가 너무나도 많아 자르고 난 뒤에 완벽하게 치우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미용실을 간 날에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물고 향을 맡아 여러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등반의 총책임자 세모미입니다. 이곳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의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곳입니다. 18세기부터 19세기 후반까지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로 인해 폐쇄 조치되었지만 최근 가이드 동반하에 등반이 허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등반 전 등반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교육의 내용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로의 발설과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주의해 주십시오. 첫 번째,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많은 산들의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만 오늘 등반하실 산은 20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20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200년 전 존재했던 그들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두 번째, 이 산은 사전 지급되는 지도나 위성 사진에 표시된 것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합니다. 그러기에 가이드의 통제를 벗어나 개인 행동을 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길을 잃었다면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주십시오. 무엇이 보이더라도 걸어가십시오. 2-1. 만약 다리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걸어도 길을 찾지 못하겠다면 최대한 높고 튼튼해 보이는 나무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무언가 매달 수 있는 것을 찾길 바랍니다. 이후로는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는 따로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면 가장 최선의 판단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곳에서 길을 잃었을 경우 알려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여러분이 길을 잃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세 번째, 곳곳마다 지점을 알려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이한 바위들과 지형 지물들이 있지만 이곳과 정상의 딱 중간 지점에 46년 전 등반 도중 조난당했던 시신 4구가 동서남북 방향으로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듯한 모습을 한 상태로 얼어 있습니다. 이들을 마주한다면 절반 정도 왔다고 생각해 주심과 동시에 그들을 향해 감사함과 애도를 표해 주십시오. 네 번째, 만약 그들이 동서남북 네 방향이 아닌 한 방향을 향해 가는 모습이거나 여러분 쪽을 향해 있다면 지급되는 고글을 써주십시오. 고글을 쓰지 않는다면 그들이 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 이유를 안다는 것은 곧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다섯 번째, 맨 뒤에서 가는 분들께서 뒤에서 무언가의 시선이 느껴진다면 호루라기를 불어 맨 앞에 가는 가이드에게 이 상황을 알리십시오. 호루라기를 부는 경우는 위급 상황과 이 상황이 왔을 때입니다. 하지만 호루라기를 짧게 분다거나 계속 부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한번 불기 시작하면 최소 5초 이상 불어주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같이 등반하는 일행 중 가이드의 뒤를 따르지 않고 경로를 이탈한다면 손을 뻗어 닿는 거리라면 다시 끌어와도 괜찮지만 손이 닿지 않는 거리라면 가이드에게 알려주십시오. 가이드의 판단하에
대여를 이탈하여 데려와도 괜찮지만 가이드가 그를 버려야 한다고 한다면 감정을 추스르고 가이드의 판단을 따라주십시오. 7번째, 밤이 되면 베이스 캠프로 가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잡니다. 밤이 되면 기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떨어지며 잠이 들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잠에 들어야 합니다. 이 산의 밤은 끝나지 않는 어둠과 같으며 그 어둠 속에서 깨어 있다는 건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8번째, 텐트로 들어가 모두 잘 준비를 마쳤을 때 밖에서 가이드라며 잠깐 텐트를 열어보라는 소리가 들린다면 절대로 열지 마십시오. 텐트에 들어가기 전 가이드가 텐트단 1개씩 무전기를 줄 것이며 온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텐트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동이 트기 전까지 절대로 텐트 문을 열지 않습니다. 고로 가이드 또한 텐트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9번째, 설산에는 유명한 괴담이 있습니다. 선녀에 대한 괴담인데 매우 이쁜 외모를 하고 있는 여자, 잘생긴 외모를 한 남자를 본다고 하는데 그들을 마주한다면 그들의 존재를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발설하면 안 되며 발설할 시 그들이 찾아와 생명을 빼앗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괴담입니다. 10번째, 간혹 사람의 발자국, 유인원의 발자국을 보았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산의 추위를 느껴본다면 알겠지만 이곳의 유인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맨발로는 절대 등반할 수 없는 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11번째, 등반 도중 두통, 우한, 메스꺼움 등 신체의 이상 증세가 보인다면 바로 가이드에게 말한 후 하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산을 한다고 해서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닌 이상 증세를 치료 후 여러분의 의지에 따라 재등반 유무를 결정합니다. 12번째, 동이 트기 직전 하늘을 바라본다면 아름다운 오로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로라와 함께 들려오는 소리는 듣지 않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로라를 관측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손으로 귀를 꽉 막아주십시오. 그 소리는 각자 개개인마다 다르게 들려오지만 이것을 무시한다면 여러분 또한 위치를 알려주는 그들이 될 것입니다. 13번째, 하산을 할 때에는 등반을 할 때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의 작은 실수가 그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14번째,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다면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들을 잘 따라 주십시오. 이것이 내용의 전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숙지 바랍니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나폴리타우에 탑승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나폴리타우는 매년 다시 탑승하고 싶은 크루즈호 선정에서 상위권으로 선정되고 있는 아주 만족도가 높은 크루즈호입니다. 도착지까지 편안하고 안전한 최고의 여행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그에 따라서 승객 여러분들께서도 협조해 주셔야 할 몇 가지 수칙들이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숙지 부탁드리오며 나 하나쯤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은 버려주십시오. 첫 번째, 저희 나폴리타운은 승객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루즈호입니다. 여러분의 원활한 크루즈 생활을 돕기 위해 승무원은 약 70명 정도 함께 동행합니다. 승무원의 복장은 짙은 회색의 정장이며 빨간색 혹은 녹색 등 채도가 높은 색의 유니폼은 착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객실은 총 6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층일수록 좋은 객실입니다. 하지만 객실의 격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저희 크루조에서는 20시 30분부터 22시까지 라운지에서 재즈 라이브 공연을 합니다. 아름다운 밤바다 위에서 감미로운 연주를 감상해 보십시오. 다만 22시가 넘어가면 반드시 라운지를 나와주셔야 합니다. 3-1 오전 01시부터 오전 07시 30분까진 그 어떤 음악도 연주되지 않습니다. 만약 음악 소리가 들린다면 그 소리의 근원지를 찾으려 들지 마십시오. 네 번째, 가끔 몇몇 분들이 갈매기들한테 새우깡 혹은 다른 음식들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무모한 행동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은 후각이 매우 뛰어나므로 수십 킬로 밖에서도 우리를 추적해 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15년 전에 이것을 무시했던 몇몇 분들 때문에 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선내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주거 환경과 같은 필수 시설이 존재합니다. 물은 바닷물을 정수하여 사용되기에 아주 간혹 짠맛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에서 비리거나 신맛은 절대 날 수 없습니다. 짠맛의 물은 드셔도 상관없지만 비리거나 신맛이 나는 물은 드시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우리 크루즈의 객실은 소음과 진동을 최대한으로 흡수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지나칠 정도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면 고개를 세차게 저어주십시오. 반드시 세차게 저어주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운행 중 바다에 떠다니는 얼음 조각을 보았다는 승객이 있습니다. 저희는 다시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새벽 2시 이후로는 객실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매우 큰 규모의 배임으로 길을 잃기 쉬우며 사고가 났을 때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습니다. 위치를 잘 알고 있다 해도 2시 이후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최근 밤중에 객실 문을 노크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승무원들은 승객분들의 안전을 위해 동이 틀 때까지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다만 그 누구도 노크하는 존재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밤중에 객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함께 온 일행들과 간단한 암호를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열 번째, 선상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선상신문은 날씨 정보나 행사 정보 등 배 안의 다양한 일정들을 알려줍니다. 간혹 선상신문 중 심하게 젖어 있거나 갈색 얼룩이 묻어 있다는 불편사항이 접수됩니다. 만일 이런 신문을 배급받았을 경우 절대 내용을 확인하지 마시고 그들과 같이 직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11번째, 선내 도서관에서는 저희 선사와 계약해 책을 제공하는 특별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에서 제공받은 책들은 특별한 책갈피와 특별한 글이 적혀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째, 해질녘부터는 사람이 많은 곳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인적이 드문 복도, 화장실, 구석진 곳 등을 지나치거나 가려고 한다면 2인 1조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번째, 엔진실에서 여성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빈번히 접수되는데 이는 단지 터빈이 회전하며 발생하는 금속 마찰음이므로 혼동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14번째, 사람에게는 주변시라는 게 있습니다. 정면을 응시해도 주변을 어렴풋이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선내를 다니던 도중 주변시에 흰색의 무언가가 꾸물거리는 게 보인다면 절대 쳐다보지 말고 정면만 응시한 후 그것이 안 보일 때까지 움직여 주십시오. 15번째, 준비되어 있는 음료수 중엔
주류가 있습니다. 이를 음용하기 전에 꼭 용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무언가 급하게 쓴 글씨들이 보인다면 승무원에게 무엇인지 물어봐 주십시오. 그를 확인한 후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입니다. 16번째, 저희 크루즈호는 인근에 해무가 생성될 시 승객들의 야외 활동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의 일들일 것입니다. 17번째, 선내 수영장이 있습니다. 승무원에게 말하고 자유롭게 이용해 주십시오. 하지만 물에서 비리거나 신맛이 난다면 당장 수영장에서 나와 물의 색을 확인하고 의무실로 가주십시오. 5번 수칙과 같은 현상으로 빠른 조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18번째, 지평선을 오래 바라보지 마십시오. 특히나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바로 선실로 들어가십시오. 19번째, 저희 크루즈가 가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큰 흔들림은 아닌지라 별다른 손상은 없었고 그냥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이 일어났다고 가판 밑을 내려다보지 말아주십시오. 그것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을 자신을 낮게 본다고 생각하여 분노할 것이고 더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0번째, 바다를 감상할 때 먹물이 있다면 그 먹물을 4초 이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징어가 뿜어내는 먹물은 모두 검은색이지만 자세히 보실 경우엔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크루즈는 목적지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크루즈 이용에 감사드리며 13번 항목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바뀌기에 비워두었습니다. 만약 13번 항목을 보았다면 저희 승무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저희 크루즈 이용에 감사드리며 편안한 여행 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 어비스를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공포 게임들과는 차별된 게임성으로 최근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많은 플레이어 분들께서 제보해 주신 불평사항 및 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게임을 플레이해야 하는 데 있어 지켜주셔야 할 안전수칙을 공지해드립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것이니 스킵하지 마시고 자세히 확인해 주시고 숙지해 주십시오. 수칙서의 내용을 무시함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일들은 저희 게임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저희 게임은 더욱 몰입감 있는 스토리와 연출을 위해 만 18세 이용 가능한 게임입니다. 청소년 분들께서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플레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게임 어느 곳에서도 실제 사람 혹은 시체 사진 등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게임 어디서라도 이런 사진이 보인다면 게임을 삭제 후 다시 설치해 주십시오. 재설치 후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면 저희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자사의 기술을 도입하여 게임 플레이 중 로딩이 되는 구간이 없습니다. 로딩 중인 화면이 나타나고 0%에서 100%로 게이지가 차고 있다면 100%가 되기 전 반드시 강제 종료해 주십시오. 게임이 종료가 되지 않는다면 컴퓨터의 전원을 차단시켜 주십시오. 네 번째, 스토리를 볼 수 있는 싱글 플레이 모드와 전 세계 여러 유저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멀티플레이 모드가 있습니다. 방을 만들고 인원이 찬다면 자동으로 게임이 시작됩니다. 유저 간 서로 존중하며 매너 있는 플레이 부탁드립니다. 4-1, 대기실 좌하단에 입퇴장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저 닉네임 중 유저464라는 유저가 들어온다면 방을 새로 만들어 주십시오.
다음 업데이트로 강제 퇴장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만약 저 유저와 함께 게임이 시작된다면 여러분의 목숨을 건 게임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5번째, 많은 유저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문의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사방이 하얀 벽으로 된 공간에 의자 하나와 천장에 매달린 밧줄, 그리고 숨을 꺽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곳이 있는데 이스터에그인가요? 이스터에그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저렇게 기괴하고 누군가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이스터에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6번째, 게임사에서 유저에게 보내는 메일은 게임사 공식 계정으로 연락을 취합니다. 절대로 개인 메일 혹은 개인 연락처로 연락하는 일이 없습니다. 7번째, 플레이 도중 심장박동수가 올라가거나 어지러움증이 느껴진다면 게임을 종료 후 잠시 휴식을 취해 주십시오. 과도하게 게임을 하거나 극도의 긴장감이 지속되면 이런 증상이 보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했음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손톱과 침, 피 한 방울 정도를 휴지에 싸서 데워주십시오. 8번째, 지역이 변경되었을 때 우측 하단에 지역명이 표시됩니다. 붉은 그림자, 드넓은 평야, 엄습하는 공포. 위 3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개발하지도 계획도 없었던 장소이며 저 장소에서 게임 플레이를 했고 누군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문의를 보낸 유저분들은 현재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 장소들이 보인다면 즉시 게임을 종료해 주시고 고객센터로 전화해 주십시오. 그 후 저희 직원이 안내해 주는 대로 따라주시면 됩니다. 9번째, 너무 어두운 장소에서 플레이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식별할 정도의 밝기를 유지한 채 플레이해 주십시오. 10번째, 마우스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버벅거린다면 이는 대부분 단순한 오류이고 USB를 뽑아 다시 꼽아 주십시오.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플레이하지는 마십시오. 11번째, 방문은 전부 열어놓는다던가 닫거나 둘 중 하나만 해주십시오. 살짝만 열린 문틈은 사람이 실눈을 뜨고 보는 것과 비슷하게 보이며 그 사이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12번째, 순간적으로 게임의 사운드가 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주변의 환경소음도 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느껴진다면 환경소음이 들릴 때까지 귀 부분을 손으로 털어주십시오. 13번째, 게임 도중 누군가 눈을 가린 것처럼 세상이 어두워진다면 절대로 얼굴을 털거나 눈 부위를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잠시만 기다린다면 다시 앞이 보일 것입니다. 14번째, 게임 도중 졸음이 몰려온다면 절대로 잠들면 안 됩니다. 최소한 게임 종료 후 46분이 지난 후 잠들어야 합니다. 15번째, 플레이하는 유저분들의 공포감과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ESC를 누르더라도 일시정지되지 않습니다. 세이브 또한 게임 내에 별도 세이브 포인트가 있습니다. ESC를 눌렀을 때 게임이 멈춘다면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게임만 멈춘 것이 아닐 것입니다. 16번째, 저희 게임에는 이어하기라는 메뉴는 없습니다. 새로 플레이, 불러오기, 환경 설정, 종료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다시 이어할 수 없습니다. 위 수칙을 무단 배포 및 공유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 수칙서의 내용을 무시함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일들은 저희 게임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안내된 수칙을 지켜만 주신다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공포와 몰입감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